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특집 2013년을 뛴다 신영훈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올 한 해 경영 계획과 핵심 사업들을 짚어보는 시간 앞으로 쭉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 첫 시간으로 오늘은 삼성그룹을 살펴보겠는데요. 산업부의 김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삼성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약진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이제 삼성그룹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전망 좀 해주시죠. 이건희 회장은 올해 삼성그룹의 신년사에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해 성과를 잊어버리자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삼성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탑 10 브랜드 안에 이름을 올렸고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시리즈로 전 세계 시장에서 연이어 히트를 치면서 매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빛나는 성적을 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침체가 불보듯 뻔한 글로벌 경기와 빠르게 변하는 IT 산업의 트렌드, 여기에 또 삼성전자, 그중에서도 모바일 사업부에 치중된 이익 구조 등이 삼성에게는 큰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삼성그룹의 2013년은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갈지 삼성그룹을 대표할 만한 올해의 키워드 5가지를 꼽아왔습니다. 네, 키워드로 풀어보는 삼성의 2013년,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인지 살펴봅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이재용 시대 개막입니다. 지난 연말 삼성그룹 정기 인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대표하는 최지성, 권오형 부회장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삼성전자의 최고위급 경영자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번 승진 인사가 이건희 회장의 후계 체제 강화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건희 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을 한 지 만으로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고호함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로 삼성을 탈바꿈시켰고 이건희 회장이 그 뒤를 이어서 이 가전과 모바일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를 강화했는데요. 이제 삼성은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올해 그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이재용 시대에 대한 키워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삼성에서는 이재용 후계 체제 강화라는 그 말 자체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 자체를 승계 체제, 후계 체제 이런 말 자체 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요. 네. 단지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최고 운영 책임자, 그러니까 COO로서 CEO를 보좌하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였던 만큼 그 능력에 맞는 적절한 승진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영의 보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자녀 중 유일하게 지난 연말 인사에서 이제 승진을 했고요. 이건희 회장의 딸인 호텔신라의 이부진 사장 그리고 제일모직 이서연 부사장 등은 승진 명단에서 제외된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재용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후계 구도가 어느 정도 공고히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재용 사장의 부회장 승진은 그동안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고 시기만이 문제였던 일이었는데 이번에 부회장이 승진함으로써 그동안에 이런 기정사실화되어 있던 것들이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희 이재용 중심의 삼성그룹의 승계 구도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 언제 부회장에 오르고 또 등기이사로 올라서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이번에 부회장 자리에 올랐으니 이제 주총을 거쳐서 삼성전자의 등기이사로 오르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재용 후계 구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건희 회장 체제 이후에 이재용 체제로 갔을 때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희 회장의 25년, 지난 연말에 이제 그 취임 25년 기념식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네. 굉장히 빛나는 성장을 했습니다. 공과가 다 있겠지만 실제로 회사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거든요. 이렇다 보니 이런 성과를 그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이재용 신임 부회장이 만으로 44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회장에 오를 때가 45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보다는 조금 늦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그룹 내에서 이건희 회장을 제외한다면 가장 빠른 승진 케이스에 속하고요. 이재용 회장은 지난해부터 조금씩 경영 보폭을 넓히면서 단독
단독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해외 출장은 물론 삼성을 대표하는 해외 최고 경영자와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그 행동 반경을 넓혀왔습니다. 예전에는 이건희 회장과 동석해서 해외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일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애플, 소니 등 예전부터 친분이 있었던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사람 등과 친분을 쌓으면서 삼성의 미래를 이끌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회동하는 인사들도 세계 최대 부호부터 중국 정부 고위 관료, 자동차, 태양광, CEO 등 다양한데요. 작년 10월에는 고 스티브 잡스 애플 공동 창업자의 추모식에 삼성을 대표해서 참석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인텔과 GM의 CEO를 잇따라 만나기도 했고 시진핑 총서기와 함께 중국 정부를 이끌 리커창 부총리와 만남을 갖는 등 삼성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그 거취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 계신데 향후 이제 그룹 내에서 맡게 될 역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권오현 부회장이 맡고 있고요. 그 외에 윤부근 생활가전 담당 사장 그리고 신종균 모바일 IT 담당 사장 이렇게 삼각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부품은 물론 가전과 모바일까지 총괄적으로 자신의 입김과 색깔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과거 디스플레이와 TV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챙겨왔던 것과는 비교해 최근 들어서 휴대폰과 반도체 등 삼성전자의 전 사업에 깊게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삼성전자 내부에서 책임 경영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얼마 전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중국 언론이 발표한 중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 14명에 포함되는 그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이 중국에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는 딱 기업인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팀 쿡 애플 경영자였거든요. 이미 해외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인지도는 그만큼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올해 얼만큼 자신의 인지도를 더 높여주느냐 경영 성과를 내느냐가 관심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회장의 이런 행보에 많은 관심이 갈 수 있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2013년 키워드로 보는 삼성 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넘버원 전략입니다. 삼성전자가 만드는 제품 중 세계 1등 품목은 스마트폰, D램, TV 등 11개의 제품입니다. 이에 대해 계열사 제품까지 합치면 삼성그룹의 세계 1등 품목은 20여 가지에 달하는데요. 최근 삼성을 먹여 살린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은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오른 품목입니다. 매년 새로운 제품이 세계 시장 1위 제품으로 올라서고 있는데요. TV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를 지켰고 반도체는 지난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D램을 개발하면서 올해까지 무려 20여 년가량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창조보다는 뒤쫓기를 잘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애플과의 소송에서 카피캣이라는 조롱을 받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제 삼성의 넘버원 전략은 제품 몇 개가 세계 1위를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그를 넘어서 남들이 내놓지 못한 창조의 영역으로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이 세계 인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삼성의 핵심 계열사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근창 HMC 투자증권연구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룹 전체 매출 가운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그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좀 변해왔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2004년에 삼성전자가 본사 기준으로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그때 연결 기준으로 13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쭉 영업이익이 줄었습니다. 그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이 세 개가 다 좋긴 했지만 그러고 나서 엇박자가 나면서 2008년까지 영업이익이 줄다가 이제 2009년 오히려 리만 사태 이후에 실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좋아졌고요.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세계 시장 점유율이 32%까지 올라가면서 무선 쪽 영업이익이 크게 급증을 했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도 이제 한 30조에 육박하는 이익을 시현하지 않았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의 삼성전자는 2012년에 이제 실적이 좋았을 때, 그러니까 2004년에 실적이 좋았을 때는 전체 이익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기여도가 60%였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업이익에서
거의 70%가 이제 스마트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부품에서 이익이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삼성 브랜드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나 TV에서 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과거 대비 이익의 퀄리티도 많이 개선이 되었고 특히 세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제품과 부품 간의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는 70%에 육박하는 매출액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2012년에 이제 실적을 견인한 거는 스마트폰이고요. 참고로 2012년 매출액은 이제 2011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한 206조, 영업이익은 저희가 한 85% 증가한 30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거는 애플이 어쨌든 스마트폰 시장의 파이를 상당히 크게 만들었고 삼성이 또 갤럭시 S나 갤럭시 노트와 같은 차별화된 제품과 함께 또 애플이 지금까지 뭐 계속 그래왔지만 통신사업자들한테 마케팅 비용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삼성은 좀 애플하고는 다르게 사업자 친화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사용하면서 오히려 과거에 못했던 노키아의 시장까지 다 뺏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애플이 실질적으로는 적이었지만 오히려 빠른 성장을 하는 데는 기회 요인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올해에도 이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2013년에도 스마트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2012년 대비 한 60% 이상 성장한 3억 5천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 32%에서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쪽도 작년에는 좀 부진했는데요. 올해는 반도체 쪽에서도 10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스마트폰에서 영업이익이 한 7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반도체에서도 한 5조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한 38% 정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삼성전자 하면은 넘버원이라는 공식이 이 꼴관계에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네. 넘버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가져가야 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사실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드웨어 혁신을 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향후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디바이스를 세계에서 먼저 출시를 한다거나 그걸 또 빨리 상용화를 하는 그런 하드웨어 혁신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다만 또 애플처럼 창조적 파괴를 하는 회사들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양한 생태계를 같이 갖춘 회사로서 준비를 해야지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한 혁신, 그 위에 또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셨는데요. 이게 투자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HMC 투자증권 노군청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013년 키워드로 보는 삼성 그 세 번째 키워드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알아보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신수종 사업입니다. 최근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5를 최악의 스마트폰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2007년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던 아이폰이 이렇게 하락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 유고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민은 삼성그룹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재 글로벌 넘버원 제품들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내부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지난 2010년 삼성이 5개의 신수종 사업을 발표하고 매년 신기술, 신사업을 강조하면서 이런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비하겠다는 그들의 각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현 주소를 한창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삼성그룹은 2013년 새해 아침부터 미래를 책임질 신사업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도전하고 또 도전해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자 환경도 좋지 않지만 미래 사업을 위해서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늘리실 계획이신가요? 늘 수 있으면 늘려야 돼.
이런 삼성그룹의 신사업 전략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2010년 5대 신수종 사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0년까지 바이오, 의료기기, 2차 전지 태양광, LED 분야에 23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의료기기만 자리를 잡아 사업부로 재편됐고 나머지 사업들은 숨고르기를 진행 중입니다. 그만큼 신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잡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겁니다. 삼성그룹도 이를 알기 때문에 매년 신년사에서 도전, 미래 새로운 것 등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합니다. 최근에는 지지분이한 미래 사업을 안착시키기 위한 전략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승진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신사업 챙기기에 나선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신사업을 추진하는 계열사 사장들로부터 관련 사업 보고를 직접 받아보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또 사장 시절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해온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도 자동차 전지 사업부를 신설해 본격화했습니다. 기술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한 투자도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기술이 모여있는 실리콘밸리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생벤처와 기술을 발굴하고 인수합병 등 총체적인 기술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으로 시장을 주도했던 노키아, 소니 등은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기업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삼성그룹이 미래 사업을 챙기고 투자자들이 이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2010년 삼성이 신수종 사업을 선정했으니까 벌써 이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김 기자 어떻습니까? 요즘 삼성의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3년이라고 하면 사실 10년의 투자 속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제 좀 성과를 내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기간인데 앞서 한창렬 기자가 점검했듯이 몇 개의 업종에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네. 몇 개 업종에서는 조금 가시적인 성과를 이제 좀 기대를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태양광과 LED 등은 현재 시장 상황이 딱히 좋지 않아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나마 바이오하고 의료기기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에서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올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삼성그룹이 투자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구 인프라 구비를 완료하고 올 상반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의료기기는 올해 삼성전자 내 의료기기 사업팀이 사업부로 격상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 전기차용 배터리 등 전장 부품 쪽에서도 올해 좀 성과를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2013년 키워드로 보는 삼성. 네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소송입니다. 소송은 올해 삼성그룹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특히 애플과의 특허 소송은 미국에서 1심 최종 판결이 나겠지만 이 지는 쪽이 모두 항소할 가능성이 커 길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해외뿐 아니죠. 삼성은 국내에서도 지난해 LG와 자존심을 건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놓고 벌이는 OLED 기술 유출 소송과 초고화질 LCD 기술 도용 공방은 올해도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금은 다른 성격이지만 지난해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이건희 회장과 이 회장의 큰형 임행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의 재산 상속 소송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2013년 삼성을 대표할 만한 또 하나의 키워드, 소송에 대해서 신동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국에서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인터디지털은 자신들이 가진 특허로 제조업보다는 소송을 통해 돈을 버는 일명 특허 괴물로 불리는 회사로 자신들이 가진 통신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소송은 이제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삼성은 애플과 3개의 특허 소송을 벌였고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 4월 미국 산호세 법원에서 애플의 제소로 시작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삼성이 맞소송에 나서며 전 세계 9개국에서 일진일퇴의 양상으로 전개됐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그리고 국내에서는 다소 삼성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지만 애플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에서는 삼성전자에 무려 1조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근에는 애플의 특허가 미국 특허청에서 잇따라 무효 판정을 받는 등 상황이 애플에 다소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삼성에 다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삼성전자를 창조가 아닌 모방꾼이라고 폄하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애플을 무더기 특허 소송으로 소비자의 권리와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전문가들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 소송은 아이폰과 갤럭시로 대변되는 제품 판매 경쟁에 이은 스마트폰 시장의 패권 싸움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의 패권 싸움은 이번 달 미국에서 1심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패소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올해도 더 치열하고 더 광범위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이 확전 양상입니다. OLED 기술 유출 공방으로 시작된 이들의 싸움은 LCD 특허 침해 소송으로까지 번지며 지난 연말 새해를 며칠 남겨두기 전까지 관련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신청을 내는 등 더 격해지는 모습입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과 국내 전자업계의 자존심이 결부되며 이 소송 또한 올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소송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큰형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의 형제 간 재산 상속 다툼입니다. 자기네들이 고소를 하면 끝까지 고소를 하고, 뭐 대법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라도 가고, 이유는 선대 회장 때 벌써 다 분재가 됐고 각자들 돈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 회장은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다, 한 푼도 내줄 생각이 없다면서 형제들과 막말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삼성그룹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그룹 총수와 범삼성가이자 국내 유수의 대기업인 CJ가 사이의 소송인 만큼 올해 삼성을 사람들의 입에 여러 번 오르내리게 할 소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네, 삼성 관련 각종 소송이 네 번째 키워드로 올랐는데요. 다섯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지 살펴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상생협력입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경제 활력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지난해 대선에서 큰 이슈였던 상생과 또 경제민주화는 기업들에게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삼성 또한 협력회사의 경쟁력을 키워 성장을 지원하고 지식과 노하우를 중소기업들과 나누어 국내 산업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답했습니다. 유 회장의 신년사에는 돈만 많이 버는 1등 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과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삼성의 새해 다짐이 들어있습니다.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 2013년을 국민들과 함께 뛸 삼성의 비전을 이성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대학생 배세공 군은 지난 2년 동안 지속 가능한 사회와 기업의 역할을 고민하는 교내 동아리를 이끌어왔습니다. 다양한 토론회와 멘토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련 교양 수업도 개설했습니다. 취직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지만 선호 기업의 1순위 조건은 단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입니다.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이제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사회공헌 그런 활동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사회 전반으로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삼성도 이에 발맞춰 지난 몇 년 동안 국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나타낸 바 있습니다. 2011년 협력사 동반 성장을 경영의 축으로 강조하고 지난해 3월에는 4,500여 개 협력사들과 협약을 맺고 동방 성장이 삼성의 모든 협력사로 확대되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협력사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8천억 원의 연구개발 지원금도 전달했습니다. 삼성은 올해도 협력사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마련하고 준법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 같은 다짐을 반영하듯 연초 상생과 사회 공헌을 올 한 해 주요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새해 신년사에서 협력 회사들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외 기업 분석기관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삼성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제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니까 뭔가 어떤 그 사회 책임과 관련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준수하는 것이죠. 경영 속에 자꾸 내재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실천한 것들을 또 잘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 상생과 협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기업. 과 함께 2013년을 향해 다시 뛰는 삼성의 올 한해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올해 이 삼성그룹의 이슈에 대해서 총 5개의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김 기자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5개 키워드를 모두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몇몇 보면 소송 역시도 삼성이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견제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상생 부분도 이제 이만큼 컸으니 사회에 좀 환원을 해달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올해 삼성의 발전은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꼭 찾아서 우리나라의 삼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큰 만큼 또 다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 삼성 어떤 변화를 겪을지 또 어떤 성장, 얼마만큼을 이뤄낼지 기대가 됩니다. 2013년을 뛴다 새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삼성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